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대기와 해양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과 기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어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갖고 있는 압력,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기의 압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압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공기가 누르는 힘,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지구의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1기압은 보통 이제 헥토파스칼로 이제 바꾸면은 1013 헥토파스칼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HPA는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습니다. 헥토파스칼. 자,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대기의 밀도를 보면은 지구 대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의 밀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밀도가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 기압이라는 것은 바로 공기의 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아래쪽은 기압이 높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상승한다 치면은, 이 공기덩어리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들면 여기 풍선이라고 본다면, 풍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팽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래쪽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이 풍선을 강하게 눌러요.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풍선이 크기가 좀 작아지겠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바깥에서 누르는 그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풍선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누르는 힘을 이제 외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요 힘을 우리가 내압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 내압. 외압하고 내압이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데, 이 외압이 이제 작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외압이 이제 미는 힘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팽창하게 되고, 하강하게 되면은 압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팽창과 압축에 따라서 그 공기덩어리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열이라는 것은 차단하다,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거나 압축하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 될 것이고, 공기가 압축되면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데, 이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 따라서 그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 편을 한번 볼까요? 공기덩어리가 지금 상승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아래쪽에 있는 공기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이렇게 딱 눌러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기덩어리는 좀 작은 상태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압이 점점 이제 증가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팽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을 지금 넣거나 또는 나가는 것이 없이 차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열한 상태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팽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팽창.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상승하는 공기의 내부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온도가 하강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하강하느냐면 일단 이제 공기 덩어리가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미는 힘을 지금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 팽창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 부피를 팽창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열적 에너지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가 이 바깥쪽으로 밀어서 자신의 그 공기의 덩어리의 부피를 팽창하는데 일을 냈어요.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열적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래서 기온 하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 덩어리 속에 이제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기체 분자들이 지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팽창이 일어나면은 공기 덩어리의 기체 분자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부피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공기 덩어리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가 충돌 횟수가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열이 좀 안 난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네들이 좁은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이 탔어요. 그럼 덥겠죠.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운동장 같이 넓은 곳으로 내리면 좀 이제 사람들 간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 덩어리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났을 때는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와는 반대로 공기 덩어리가 이제 하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약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하게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 덩어리가 조그만해지겠죠. 거꾸로. 그래서 지금 이 바깥쪽에서 지금 누르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단열 압축이 되면은 에너지를 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기체 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좁게 이제 기체 분자가 이제 분포하게 되니까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커지니까 열이 난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운동장 같이 넓은 데서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는 좀 시원했는데 버스 같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탔어요. 그러면 덥겠죠?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왼쪽 편이 바로 단열 팽창에 따른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고 오른쪽이 단열 압축에 따른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구름의 생성과 소멸이 바로 이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제 만약에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겠죠.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외압, 그렇죠? 주변의 기압이 감소합니다.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내압,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팽창했어요. 공기 부피가 팽창했다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단열 팽창이 되겠죠. 단열 팽창.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은 버스보다는 운동장이 넓겠죠. 그러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기 덩어리에 있는 그 수증기가 만약 있다면은 이 수증기가 냉각이 돼요.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 온도,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바로 이슬이죠.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물방울이 맺히고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작은 물방울들이 바로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저기압 같은 경우가 공기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기압일 때 날씨가 나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제 공기가 하강했어요.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은 공기가 내려오네요. 공기가 내려오면 아래쪽에 공기의 밀도가 높으니까 외압, 바깥에서 이제 누르는 그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풍선이 작아지겠죠. 압축되겠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압축이 돼요. 이걸 우리가 단열 압축이다. 자, 단열 압축이 되면은 이제 운동장 같이 넓은 데서 있었다가 이제 버스 같이 좁은 데서 사람이 많이 탔어요. 그러면 덥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뭐 물방울들이 있었어요. 그럼 물방울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증기로 이제 증발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원래 있었던 것이 물방울들이 사라져요. 수증기로.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진다. 맑은 날씨가 된다. 그래서 공기가 하강하는 것을 우리가 고기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압일 때는 날씨가 나쁘고 고기압일 때는 왜 날씨가 맑은지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압이 높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기압이 낮다는 건데 그 기준은 뭐냐면 주위보다입니다. 뭐 정확한 어떤 몇 헥토파스칼 이런 것보다는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 또는 낮은 곳을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휘어져서 이제 공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북반구 일대를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북반구를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기압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기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공기가 이제 내려오죠.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내려오니까 지금 이 사람 위에 공기가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이 공기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누르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은 고기압이라고 하죠. 고기압 high 높다고 해서 H 이렇게 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공기가 있었어요. 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그 압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지금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요게 바로 이제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low 낮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면 이제 저기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하강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이제 하강 기류가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제 뺑글뺑글 돌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공기가 고기압에서 하강 기류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래쪽에서는 이제 공기가 많이 모이니까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표면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는 공기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데 너네들 그 물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고 물이 적은 곳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수조를 이렇게 놓고요. 물을 많이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밸브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밸브를 딱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다음에 물의 높이가 같으면 이제 멈추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공기가 많은데 고기압이고 공기가 희박한 데를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고 양이 똑같아질 때 공기가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원리로 본다면 지표면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을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똑바로 가지는 않죠. 왜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휘어져서 가는데 북반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북반구일 때는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꺾이면서 불어나가면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압은 들어오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반시계 방향.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이제 고기압 그러면은 H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L 저기압이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북반구는 오른손을 쓰세요. 북반구는 이제 오른손을 이제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손가락을 쓰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은 지금 상승 기류면은 이제 이 엄지손가락이 상승 기류를 표현하고요. 저기압이죠.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지금 하강 기류고 지금 내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지금 오른손은 여러분들 북반구입니다. 자, 북반구는 오른손으로 고기압일 때는 하강 기류, 엄지손가락이죠. 그리고 내 손가락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제 상승 기류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남반구는 왼손을 사용하시면 왼손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